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5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늘 늦게 들어오고 친정과 시댁은 멀리 있어 육아 대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하루 대부분을 아이들과만 보내는 시간이었죠. 사실 그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아파트 카페에 가입했어요. 거기엔 우리 아파트 맘들 모임이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06동 702호로 새로 이사를 왔어요. 5살 딸, 3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에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딸아이 친구도 만들고 좋은 이웃도 사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작은 인사 정도였는데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도 같은 동에 살고 아이도 5살이에요. 언제 한번 같이 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도 같은 또래라니. 낯선 동네에서 이런 인연이 생기다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우린 바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며칠 뒤 함께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밝고 친절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도 금세 친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부르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요. 아, 이제 우리 딸도 친구가 생겼구나. 그 뒤로 우리는 문화센터 수업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만나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 하며 제 집으로 또 그녀의 집으로 번갈아 가며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노는 동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육아 얘기, 남편 얘기, 일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그 시기가 참 좋았어요. 저도 친구가 생겼고 아이도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전에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어김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기야 뭐해? 수아는 어린이집 잘 갔어? 그럼 나 커피 한 잔 마시러 넘어가도 돼? 사실 어떤 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괜히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제 집에 와서는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자. 하는 수 없이 냉장고를 뒤져 밥상을 차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녀는 다시 커피 한 잔만 더 줄래?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 하원 시간이 되고 자연스레 그녀도 자기 아이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온 집안은 장난감과 아이들 웃음소리로 난장판이 되었죠. 어쩌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니 정말이지 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저희 딸 수아를 자주 때리거나 밀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고 그때마다 수아가 울며 제 품에 안겨 우는 걸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 하율이가 때렸어. 아이고 그랬어 괜찮아 울지마 엄마가 호해줄게. 그러면 하율이 엄마는 하율이를 야단치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미안해 이제 안 때릴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이런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치만 싸울 때마다 수아가 맞고 우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났어? 라는 카톡.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어? 저녁엔 오늘은 남편 몇 시에 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이 늦어지거나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친정집에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카톡이 29개가 와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했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상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어? 남편이랑 어디 가? 왜 말 안 했어? 주말에 뭐 해? 우리랑 같이 보내자. 처음엔 함께하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그녀는 늘 제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제 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새로 사귄 아파트 친구 있잖아. 너무 좋긴 한데 연락이 너무 집착 같아. 하루 종일 카톡이 와. 답을 조금 늦게 하면 전화 폭탄이야. 친구는 한참 듣다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둘이 사귀니? 아니면 그 친구가 널 사랑하나 봐.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정말 내가 이상한 관계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답장을 늦게 하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가끔은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면 찾아와서 어디가 안 좋냐며 물어보면서 저를 더 피곤하게 하는 친구라서 집에 있으면서도 친정집에 왔어 라는 말로 거절을 표현해야 했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일인가 싶어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는 카톡에도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고 너무 바쁘네 미안해하고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이 너무 어리긴 했지만 마음 편히 거절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매일 전화와 카톡에 시달리지 않게 되니 살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으니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계를 지켜가는 것도 결국 나의 경계선을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요.